9월의 미국 플로리다는 여전히 무더웠다. 하지만 로버트 첸, 밥은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추석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6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밥이었지만 이 계절만 되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송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여보, 또 그러고 있어요? 아내 수잔이 거실로 들어왔다. 딸한테 전화라도 해요. 에밀리가 걱정할 거예요. 밥은 고개를 저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딸은 바쁘다. 변호사 일로 주말도 없이 일하는 딸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할 수는 없었다. 68세, 40년간 건축감독관으로 일했다. 뉴욕의 고층 빌딩부터 병원, 학교까지 밥이 통과시킨 건물은 수백 개였다.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은퇴 후 플로리다 선샤인 빌리지로 이사했다. 시니어 전용 단지. 조용하고 안전했다. 같은 또래 이웃들과 어울리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요즘 밥은 불안했다.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다. 어제 둔 공구함이 오늘은 기억나지 않았다. 수잔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저녁 뭐 먹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밥은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렸다. 밥은 직접 고치기로 했다. 40년 경력이 있는데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였다. 공구를 챙겨 나갔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일에 집중하니 기분이 좋았다. 아직 나도 할 수 있어. 일주일 후 단지 매니저 제이슨이 찾아왔다. 28살. 밥의 손잡벌이었다. 첸 씨 정기 점검입니다. 젊고 단정한 얼굴이었다. 제이슨은 베란다를 살펴보더니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죄송하지만 불합격입니다. 볼트 규격이 맞지 않고 용접 부분도 기준 미달이에요. 밥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내가 40년간 건축 감독관이었소. 이런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제이슨은 침착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2주 안에 재수리하셔야 해요. 밥의 얼굴이 붉어졌다. 28살짜리 애송이가 감히 자신의 작업을 불합격이라니.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제이슨이 돌아간 후 밥은 베란다를 다시 살펴봤다.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지? 멀쩡해 보였다. 아니, 완벽했다. 여보, 제이슨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수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전문가? 내가 전문가요. 밥은 소리쳤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수잔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밥은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공구함을 들고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이번엔 더 꼼꼼히 할 것이다. 그 애송이에게 보여줄 것이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떤 볼트를 썼더라? 8mm였나? 10mm였나? 손이 떨렸다. 아니다. 집중하자. 일주일 후 다시 수리를 마쳤다. 이번엔 확실했다. 밥은 뿌듯했다. 하지만 제이슨은 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첸 씨, 이번엔 전선 연결 부분이 문제예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 밥은 코웃음 쳤다. 내가 9.11 테러 이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 건물들 안전 점검했소. 당신은 그때 초등학생이었겠지? 제이슨의 표정이 굳었다. 경력과 상관없이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전문 업체를 부르시거나 직접 고치시거나 선택하세요. 이웃 할머니 마거리 씨 복도에서 이 장면을 봤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밥이 단지 규정을 안 지킨다고. 문제 주민이라고. 추석 다음 날 밥은 한인마트에 갔다. 송편을 사려고.
하지만 계산대에서 지갑을 열었을 때 신용카드가 없었다. 집에 두고 온 것이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밥은 생각했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왜일까? 단지 분위기가 변했다. 이웃들이 밥을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빨리 지나갔다. 수요일 오후 단지 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밥은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안건은 알고 있었다.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첸 씨 때문에 단지 전체가 보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사장 로버타가 말했다. 규정 위반이 계속되면 강제 퇴거도 검토해야 합니다. 밥은 창밖으로 회의실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평생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았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문제 주민이라니. 수잔이 딸 에밀리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요즘 이상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려. 그리고 화를 많이 내. 에밀리는 바빴다. 엄마,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갈게요. 하지만 수잔은 불안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밤마다 밥은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송편을 빚고 계셨다. 봐봐, 고집 부리지 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고향이 그리웠다. 어머니가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3주 후 제이슨이 세 번째 점검을 왔다. 밥은 이번엔 전문업체를 불렀다. 자존심을 꺾었다. 하지만 제이슨은 또 고개를 저었다. 첸 씨, 업체가 잘못 시공했어요. 다시 해야 합니다. 밥은 폭발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당신이 직접 하시오. 저는 점검만 합니다. 시공은 주민 책임이에요. 제이슨은 냉정했다. 밥은 서류를 낚아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전문업체도 불합격이면 도대체 누가 합격이란 말이요? 규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제이슨은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그날 밤 옆집에서 화재가 났다. 전기 합선이었다. 소방차가 왔고 주민들이 대피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방서 조사관이 밥의 집에 왔다. 첸 씨, 혹시 옆집 베란다 전선 만지신 적 있나요? 밥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만졌나? 아니,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이웃 할머니가 부탁한 적이 있었나? 조사관은 밥의 베란다도 살펴봤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누가 작업한 겁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한 일인데 위험하다니. 40년 경력이 무색했다. 제이슨에게 전화가 왔다. 매니저님, 첸 씨 문제 심각합니다. 화재 원인이 그분 작업 때문일 수 있어요. 단지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밥도 참석해야 했다. 이사장 로버타가 말했다. 첸 씨, 안전 문제입니다. 강제 퇴거를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밥은 믿을 수 없었다. 내가 40년간 건축 안전을 책임졌소.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낸다고? 과거의 경력과 현재는 다릅니다. 로버타는 단호했다. 회의가 끝나고 밥은 제이슨의 사무실로 향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모든 게 저 젊은이 때문이었다. 제이슨, 문을 벌컥 열었다. 제이슨이 놀라 일어섰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소. 밥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나를 문제 주민으로 만들었어. 첸 씨, 진정하세요.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나는 평생 사람들을 구했어. 당신은 뭘 했소? 제이슨은 뒤로 물러섰다.
밥의 눈빛이 위험해 보였다. 첸 씨, 제발 진정하세요. 밥은 주먹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밥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제이슨이 다가왔다. 첸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40년 경력도 9.11 영웅담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수잔이 급히 달려왔다. 제이슨이 전화한 것이다. 여보, 괜찮아요? 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앉아 있었다. 허공을 바라보며 첸 씨 부인, 제가 의사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이슨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수잔은 남편을 일으켰다. 밥은 인형처럼 끌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 기억력 테스트, 뇌스캔, 혈액 검사. 수잔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더 검사해 봐야 하지만 수잔은 주저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듣고 나니 무너졌다.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아직 초기입니다. 하지만 판단력과 기억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특히 정밀한 작업은 위험합니다. 밥은 진료실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치매? 나는 멀쩡해. 그냥 피곤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수잔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에밀리한테 연락할게요. 와야 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밥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밥 자신도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이 흐릿하고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그날 밤 밥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 사진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딸이 어렸을 때 사진, 모두 선명했다. 하지만 어제 일은 기억나지 않았다. 딸 에밀리가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왔다. 회의를 취소하고 급히 온 것이다. 아빠. 에밀리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밥은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 딸. 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이렇게 됐구나. 에밀리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병이에요. 다음 날 에밀리는 제이슨을 만났다. 제 아버지 때문에 죄송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제이슨은 놀랐다. 몰랐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일을 한 거예요. 규정을 지킨 거고.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제이슨은 밥의 집을 찾아갔다. 밥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작아 보였다. 첸 씨, 제가 너무 냉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제이슨이 말했다. 밥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당신이 옳았소. 내가 틀렸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밥이 먼저 입을 열었다. 40년간 내 자존심이었소. 건축 안전.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게 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못하는구려. 첸 씨는 충분히 하셨어요.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제이슨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한 달 후 밥은 전문 요양시설로 이사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에밀리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자주 찾아갔다. 밥은 점점 기억을 잃어갔지만
딸의 얼굴은 알아봤다. 에밀리야, 오늘 추석이지? 밥이 물었다. 아니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추석이에요. 에밀리는 송편을 가져왔다. 한인마트에서 산 것이다. 밥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머니 생각난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에밀리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딸의 눈물을 봤지만 이유는 몰랐다. 제이슨은 가끔 밥을 찾아갔다. 미안함 때문이었다. 밥은 제이슨을 기억하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물었다. 그냥 친구예요. 제이슨은 웃었다. 단지 이사회는 밥의 아파트를 정리했다. 새로운 입주자를 위해. 베란다는 전문 업체가 완전히 재시공했다. 로버타는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 모두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면 비극이 됩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추석이 그립다. 고향이 그립다. 하지만 가장 그리운 건 젊었을 때의 나 자신이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나.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일이라. 에밀리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이슨은 그 이후로 시니어 입주자들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졌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밥은 요양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지킬 자존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오면 에밀리는 송편을 사들고 찾아갔다. 밥은 매번 처음 먹는 것처럼 기뻐했다. 맛있구나. 어머니 생각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으시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노년을 선물한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밥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